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 제2회차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시험 봤었던 그 합격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84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78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이제 28.33%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4,151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 중에 1,63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분야의 합격률은 39.32%로 전기 분야보다 좀 월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합격률이.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제 전기 분야 시험이 더 쉬웠던 것으로 저는 이제 느꼈는데 이제 오히려 합격률은 기계 분야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에 조금 놀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이제 소방 원론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정전기의 방지 대책, 제거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1번, 공기 중 습도를 일정 값 이상으로 유지한다. 그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 상대 습도를 70% 이상을 유지하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기기의 전기 절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도체로 차단 공사를 한다. 자, 틀렸죠. 이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체보다 부도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체를 이용해야 정전기가 방지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공기 이온화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시킨다. 그죠?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도 일종의 정전기 제거 방법이 되고요. 4번, 정전기 축적을 막기 위해 접지선을 이용하여 대지로 연결 작업을 한다. 그죠? 이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2번. 이산화탄소 20g은 약 몇 몰인가? 자, 몰수. 자,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계산을 조금 이제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산화탄소의 그 분자량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산화탄소의 화학식. 자, 분자식이 뭐죠?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을 아셔야 돼요. 아니면 분자량 자체를 암기하셔도 되고요. 뭐 자주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제 화학식이 CO2로 되어 있죠, 그죠? CO2. 그럼 여기서 C는 탄소예요. 탄소의 그 원자량은 12고요. 원자량 12.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이 정도는 다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6인데 지금 여기 산소의 원자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예요. 이 값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44. 그러니까 단위가 그램 퍼 몰입니다. 몰. 분자량의 단위가 1몰당 44g이라는 거예요. 1몰당 44g.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20g은 몇 몰에 해당이 되냐? 간단하죠. 그래서 20g이니까 보세요. 44g per 몰 분의 몇 그램? 20g. 이렇게. 그죠? 그럼 몇 몰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비례식으로. 그래서 44g per 몰 분의 20g.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이 값은 대략 0.45 정도가 됩니다. 0.45 몰.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죠?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과산화수소, 2번에 압축산소, 3번에 프로판가스, 4번에 포스겐. 자, 이 중에서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1번의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로 바로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물질의 연소 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산소 공급원. 자, 여기서 산소 공급원 같은 경우는 그 연소의 3요소,
그죠?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산소죠. 그죠? 그 산소의 공급, 그 연소를 도와주게 하는 산소 공급이 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제1류 위험물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줍니다. 제1류 위험물, 그리고 제5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 있죠. 그 다음 뭐 공기 같은 경우, 공기 또는 뭐 압축 공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보기를 보시면 1번의 탄화칼슘. 자, 답은 1번이에요. 탄화칼슘이 바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못합니다. 1번이고요. 2번의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나트륨이 바로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번의 질산나트륨도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압축공기. 그죠? 압축공기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줍니다. 틀린 것은 1번이죠. 다음 문제 5번. 자, 프리의 법칙, 즉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그러니까 전도 같은 경우는 프리의 법칙을 이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좀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열 전도량입니다. 열 전도량. 열 전도량은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뭐 델타 T 또는 뭐 T2 마이너스 T1. 이제 이거는 온도 차니까, 그죠? T2 마이너스 T1.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열 전도량, 여기 이 문제에서는 뭐 이동 열량이라고 했어요. 이동 열량과 이제 어떤 그 구성 값의 이 값들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분자에 있는 것들, 분자에 있는 것들은 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비례. 그죠? 그러니까 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커지는 거고,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값들은 비례 관계에 있고요. 분모에 있는 값들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보기 1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단면적에 비례한다. 맞죠? 응? 그죠? 분자에 있어요. 단면적에 비례하는 거 맞고요. 2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의 두께에 비례한다. 자, 두께. 이게 두께죠? 그죠? 근데 두께는 지금 분모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모에 있으니까 두께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의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 그죠?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 맞고요. 4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 내 외부의 온도차에 비례한다. 여기 있죠? 온도차. 그죠? 온도차에 비례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문제 6번. 한론 소화 설비에서 한론 1211의 약제의 분자식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화학식 나오는 거. 자, 여기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 자, 한론 소화 약제에서 그 화학식을 나타내는 건데 바로 CF, CL, BR. 자, 이 순서를 암기해 주시면 돼요. CF, CL, BR.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한론 1, 2, 1, 1이죠. 그죠? 그 이 순서대로 여기다 붙이면 돼요. 1, 2, 1,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CF2, CL, BR.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CF2, CL, BR 또는 자, 이제 간혹 이렇게 이럴 때 나올 때가 있어요. CF2, BR, CL. 그러니까 이 두 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 2번에 보시면 CF2, BR, CL 요거 있죠. 예. 이게 바로 한론 1211의 바로 화학식입니다. 분자식. 그죠? 답은 2번에 있고요. 다음 문제 7번.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옳은 것은 자, 위험물은 총 6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죠? 그죠? 그 위험물별로 각각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은 자, 제1류 위험물, 그다음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그다음 제5류. 그다음 제6류. 네, 이렇게 자,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은 그 앞 글자를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앞 글자가 뭐예요? 바로 산가자 인자산이라고 했죠? 그죠? 산가자 인자산. 산가자 인자산. 바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고체. 네, 산화성 고체고요.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고요. 가연성 고체. 네, 그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죠.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물을 피해내는 거죠. 물을 피해내. 금수성 물질. 그다음 제4류 위험물.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제4류 위험물이 바로 이인화성 액체입니다. 이인화성 액체. 네. 그다음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자, 그다음 제6류 위험물이 바로 산화성 액체입니다. 액체. 이렇게 해서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성질을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제4류 위험물, 즉 인화성 액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8번. 물이 소화약제로서 사용되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물은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을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자, 그래서 물의 소화약제, 물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가격이 저렴하다. 그렇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죠. 그죠? 저렴하고요. 2번,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다. 그죠? 물은 많이 널려 있으니까 많은 양을 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증발 자멸이 크다. 그죠? 그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냉각 소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가연물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잘못됐죠? 자, 가연물, 즉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 금수성 물질, 뭐 나트륨이나 뭐 칼륨 이러한 것들은 물과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분말 소화약제 중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와의 반응물을 주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는, 자, 이 문제는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을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분말 소화약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4가지로. 자, 제1종 분말, 다음 제2종 분말, 다음 제3종 분말, 그리고 제4종 분말. 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각각의 주성분이 달라요. 주성분을 보시면 자, 제1종 분말은 주성분이 뭐예요? 주성분이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탄산, 수소, 나트륨이 바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고요. 자,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 수소, 칼륨이죠. 탄산, 수소, 칼륨. 자, 다음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인산암모늄이죠. 네, 제1인산암모늄. 제1인산암모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답입니다.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소입니다. 요소. 그래서 지금 문제 9번에서 물어본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그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는 몇 종이다? 제4종이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자, 목재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할 경우 기대되는 주된 소화 효과는? 자, 물입니다, 물. 자, 물은 아까 어떤 값이 크다고 했어요? 물은 증발 자멸이 크다라고 했죠? 그죠?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량의 물을 뿌려서 소화할 경우에는 바로 냉각 효과가 주된 소화 효과가 되는 거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1번. 건물 화재의 표준 시간 온도 곡선에서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할 경우 내부 온도는 약 몇 도씨 정도가 되는가? 자, 이것도 경과한 시간에 따른 그 온도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경과한 시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0분. 자, 30분이 경과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1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그리고 2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자, 그때 자, 내부 온도가 달라요. 자, 그럼 당연히 시간이 많이 경과될수록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30분 경과됐을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한 대략,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한 840도 정도가 됩니다. 뭐 가연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 840도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 경과했어요. 1시간이 경과하면 925에서 한 950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내부 온도가 상당히 뜨겁죠. 그 다음에 2시간이 경과하면 101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1시간이 경과할 경우에 내부 온도가 몇 도냐? 925에서 950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에 925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다음 중 가연물의 제거를 통한 소화 방법과 무관한 것은?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그 제거 소화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제거 소화가 아닌 것. 자, 1번.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맞불을 놓는 거죠. 맞불을 놔서 더 이상 그 목재를 없애는 거예요.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 맞죠? 2번. 화학 반응기의 화재 시 원료 공급권의 밸브를 잠근다. 그죠? 원료 공급권의 밸브를 잠근다. 아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연물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제거 소화가 맞고요. 3번. 전기실 화재 시 IG541 약재를 방출한다. 자, 여기서 IG541은 어떤 소화 약재예요? IG541은 불활성 기체죠. 그죠? 그러니까 불활성 기체 소화 약재는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바로 질식입니다. 질식. 이거는 질식 효과에 의한 소화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유류탱크 화재 시 주변에 있는 유류탱크의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시켰죠? 제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폭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폭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폭갱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폭갱과 폭연. 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폭연과 폭갱이에요. 자, 이 중에서 자, 폭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릴 때 나타난다. 자,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 이건 뭐예요? 폭갱이 아니라 폭연이죠. 폭연. 그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폭갱은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를 때를 바로 폭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온도의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이 기인한다. 맞고요. 3번. 압력 상승은 폭연의 경우가 크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폭갱의 유도 거리는 배관의 지름과 관계가 있다. 그죠? 배관의 지름이 작을수록 바로 폭갱 유도 거리는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배관의 지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4번.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 자,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예요.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틀렸죠? 자, 보세요. 열 전도율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이 다른 곳으로 많이 분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 발화가 일어나려면 열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열이 그만큼 많이 축적이 돼야 자연 발화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큰 게 아니라 열 전도율이 작아야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납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것. 이것도 맞고요. 3번.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맞죠? 4번. 표면적이 넓을 것. 이것도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날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게 돼야 되죠. 다음 문제 15번. 자, 물질의 취급 또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볼게요. 융의 열은 점화원이다. 자, 답은 1번이 바로 나왔죠? 자, 이건 뭐냐면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우리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바로 기화열이죠. 기화열. 그러니까 여기서 기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화라고 하는 거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죠. 그죠? 기화열. 또는 이거를 증발열이라고 해요. 증발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융해열. 그죠? 융해열이 있고요. 세 번째가 흡착열. 이런 것들이 바로 점화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보기 1번에 보시면 융해열이 점화원이다. 틀렸죠? 융해열은 점화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질산은 물과 반응 시 발열 반응함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질산과 질소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흡열 반응하죠? 그래서 질소는 가연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질산은 물과 반응했을 때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바로 발열 반응합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네온, 이산화탄소, 질소는 불연성 물질로 취급한다. 맞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연소 생성물로서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 가연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연성 물질인 거죠. 그렇죠? 3번도 맞습니다. 다음 4번,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공업용 용기의 색상은 백색이다. 이거 좀 생소하시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성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목재 건축물과 그리고 내화 건축물을 이제 비교하라는 문제예요. 자, 1번. 습도가 낮을수록 연소 확대가 빠르다. 아니죠. 습도가 어때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습도가 낮으면 건조할수록 연소 속도가 빠른 거죠. 건조할수록.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화재 진행 속도는 내화 건축물보다 빠르다. 맞죠? 자, 이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목조 건축물하고 이제 내화 건축물이 있는데 그 화재 성상이 정반대죠. 화재 성상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고온 단기형이죠. 고온 단기형. 그죠? 근데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온이면서 장기죠, 장기형. 그러니까 목조 건축물은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빠르게 타버려요. 짧은 시간에 타버린다고요? 근데 내화 건축물은 어때요? 내화 건축물은 낮은 온도로 길게 타요. 느리게. 그죠? 그래서 그 2번에 화재 진행 속도는 내화 건축물보다 빠르다. 맞죠? 단기형이니까 빠르다. 그죠? 2번 맞는 내용이에요. 3번, 화재 최성기의 온도는 내화 건축물보다 낮다. 틀렸죠? 자, 보세요. 자, 목조 건축물의 화재 최성기,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 목조 건축물은 1300도씨 정도 올라가요. 최성기 때의 온도가. 그런데 이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900도에서 1100도까지 900도에서 한 11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이 더 높다고요. 그래서 고온. 내화 건축물은 저온입니다. 그죠? 3번 틀렸고요. 4번. 화재 성장 속도는 횡 방향보다 종 방향이 빠르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타는 것보다 수직으로 타는 게 더 빠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17번. 다음 물질 중 공기 중에서의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왔던 거죠.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 무엇이냐?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지금 뭐 1번이 부탄이죠. 부탄. 부탄. 그래서 부탄의 연소 범위. 그죠? 연소 범위, 폭발 범위라고 해요. 이거는 1.8에서 한 8.4 정도가 돼요. 연소의 범위가. 그래서 이거는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 값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연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부탄 같은 경우는. 자, 2번. 자, 2번은 프로판이에요. 프로판 가스. 자, 프로판 가스의 연소 범위는 2.1에서 9.5 정도 되죠. 9.5. 그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메탄입니다. 메탄가스. 자, 메탄은 5에서 15 정도가 되고요. 메탄.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수소입니다. 수소가스는 4에서 한 75 정도가 돼요. 딱 봐도 어디가 넓어요? 바로 이 수소가스가 가장 넓은 거죠. 4에서 75까지. 그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4번의 수소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문제 18번.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플래시 오버입니다. 플래시 오버는 바로,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도시가스의 폭발적 연소를 말한다. 자, 도시가스의 연소가 아니잖아요. 플래시 오버는 바로 가연물이 탔을 때 그때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을 바로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거죠.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휘발유 등 가연성 액체가 넓게 흘러서 발화한 상태를 말한다. 전혀 관련 없죠. 3번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죠. 일시적으로 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충만하는 단계. 그죠? 이게 바로 플래시 오버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화재층의 불이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9번. 연기에 의한 감광 계수가 0.1, 가시거리가 20에서 30m일 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감광 계수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광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빛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감광 계수입니다. 그래서 감광 계수가 크면 클수록 연기의 농도가 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기의 농도가 진하다는 것은 가시거리가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때 감광계수가 0.1이고 가시거리가 20에서 30m다. 이거는 연기의 농도가 가장 낮을 때, 옅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농도가 바로 감광계수 0.1인 거죠. 답은 2번이고요. 1번에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의 지장을 느낄 정도? 이것은 얼마예요? 감광계수가 0.3이고요. 그리고 가시거리는 5m 정도가 되는 거죠. 다음 보기 3번.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다.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가 되면 바로 감광계수는 0.5가 되고요. 가시거리는 3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기 4번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이런 경우는 감광계수가 1.0이고요. 그리고 가시거리는 1에서 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0번. 프로판가스의 최소 점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약 몇 미리줄 정도 되는가? 자, 여기서 최소 점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연성 물질을 점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바로 최소 점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값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판가스의 최소 점화 에너지를 물어봤죠? 바로 0.25mJ 정도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